AI를 유료로 여러 개 쓰고 있는데 내 퇴근 시간은 그대로거든요. 분명 AI가 일을 대신 해주는데 왜 내 업무 시간은 안 줄어들까? 글린이라는 회사가 2026년에 낸 조사를 보면요, AI를 도입하고 나서 성과가 확 좋아졌다, 이렇게 체감한 직장인이 100명 중에 13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87%는 AI를 쓰면서도 회의 끝나면 회의록 정리를 하고 그 파일이 어디 있지 이러면서 메일함 뒤지고 어제 설명한 거를 또 오늘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 채널을 여러 개를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의나 뭐 미팅 같은 거 이런 게 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남들보다 좀 심하게 겪는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실제로 저희 업무 회의에 계속 물려서 써봤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는 모든 분들한테 필요한 물건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요. 근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 정말 필요한 분, 그리고 아직은 아닌 분, 이런 거를 정확하게 갈라드릴게요. 오늘은 젠스파크 워크스페이스 6.0, 그 중에서도 세컨드 브레인이란 기능이 왜 지금 나온 AI 서비스들이랑 결이 다른지 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AI가 아직 부족해서 그래, 다음 모델이 나오면 좀 더 좋아질 거야.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AI 성능은 이미 웬만한 업무를 처리하고도 남아요. 실제로 최근에는 LLM 모델들의 업데이트 버전 발표 주기가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죠.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더라고요. AI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약간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엄청나게 똑똑하고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이 친구가 매일 아침 기억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출근할 때마다 우리 회사가 뭔지, 뭐 하는 회사인지, 이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왔는지 매일 처음부터 인수인계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이러면 일을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AI 대화창을 켤 때마다 우리 회사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내 고민은 뭐고 지금 요걸 기획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배경 설정부터 다시 하는 게 정확히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은 기록을 잘하면 되지 않냐?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반적인 기록은 웬만한 LLM 모델들이 잘 해주긴 합니다. 사실 그냥 일반적인 대화는 거의 다 메모리로 기억이 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우리 오프라인으로도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록을 잘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문서로 되어 있으면 좀 괜찮긴 하지만 이 문서도 어느 폴더에 있고, 막 이거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고, 어떤 건 노션에 있고, 어떤 건 슬랙에 있고, 어떤 건 회의록 녹음본으로만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별도로 또 기록하고 정리하는 게 그게 어려워서 문제죠. 기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록을 다음 업무에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그 구조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젠스파크가 워크스페이스 6.0 이 업데이트에서 내놓은 답이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거예요. 이메일, 캘린더, 노션, 슬랙, 회의 녹음, 이런 것처럼 전부 다 흩어져 있는 그 정보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AI가 지금 내가 하는 업무들, 나라는 사람의 맥락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메모리층이거든요. 회사에 보면 막 10년차 사수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의 히스토리, 목표, 지금까지의 상황, 그러면서도 결정해야 되는 요소들, 거래처는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포맷으로 만들었을 때 좀 좋아할지, 막 이런 걸 다 꿰고 있어가지고 그냥 한마디만 던지면 다 알아듣는 사람. 그 사수의 머릿속을 AI한테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동은 3단계예요. 모으고, 정리하고, 꺼내 쓴다. 계정을 연결해두면은 정보가 알아서 모이고 AI가 사람별, 프로젝트별로 정리를 해두고 주제마다도 묶어줘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냥 한마디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거는 젠스파크에 새로 생긴 기능이고요. 세컨드 브레인 노트는 별도로 판매하는 하드웨어예요. 이런 카드 형태의 AI 녹음기입니다. 근데 이 세컨드 브레인 노트가 없어도 세컨드 브레인 자체는 쓸 수가 있어요. AI 녹음기, 이 노트 같은 경우에는 화면 밖에서, 이 컴퓨터 밖에서 벌어지는 실제 대화, 회의라던가 아니면 통화, 내가 혼잣말로 하는 아이디어 정리 같은 것들, 이런 거를 기억 안으로 밀어넣는 입력부트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기는 신용카드 한 2장 정도 겹친 크기? 그 정도의 26g이라서 기기 자체는 별로 무겁지 않고요. 이렇게 마그네틱 방식으로 스마트폰 뒤에 붙여놓으면 평소에도 휴대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본 구성품으로 나오는데 맥세이프 형태인데 이게 스탠드를 겸하거든요. 그래서 회의 때 이렇게 툭 올려두면 끝인 거예요. 안에는 마이크가 4개에다가 진동 센서까지 들어가 있고 저장 공간이 64기가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치면은 7000시간 정도 분량이니까 용량 걱정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버튼을 2초 동안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 한 번 충전에 35시간 연속 녹음이 되니까 하루에 회의가 몇 개씩 잡혀도 배터리 걱정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녹음이 끝나면
하면 폰으로 블루투스로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도 바로 업로드가 되고 동기화가 됩니다. 만약에 좀 회의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파일이 크면은 와이파이 전송으로 좀 빠르게 전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녹음 중에는 이렇게 표시등이 켜져서 상대방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쓰냐? 저는 회의에 들어가면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책상 위에 그냥 가볍게 둡니다.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고서 끝나고 나서 폰에서 앱을 열면 전사본에다가 요약, 그리고 오늘 결정된 사항, 누가 뭘 하기로 했는지 이런 액션 아이템까지 싹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자마자 회의 참여자들한테 바로 회의록을 전송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폴드 A 충전 속도 테스트 그 촬영을 할 때 세컨드 브레인 노트도 같이 녹음을 해둔 건데, 내용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제가 실제로 영상으로 찍었던 내용 그냥 그대로 정리해 준 걸 볼 수가 있죠. 테스트를 했던 조건들도 굉장히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제가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동할 때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럴 때에도 그냥 버튼 바로 눌러가지고 그냥 아이디어를 혼잣말로 좀 적어놔요. 그러고 나서 그냥 며칠 동안 모아뒀던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거를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콕 집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컴퓨터에서 좀 디벨롭을 해봐야겠다. 그럼 이 아이디어 정리해서 초안 잡아줘. 이렇게 한 줄만 치면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게 아니라 제 녹음이라던가 우리 회의에서 실제로 나왔던 내용, 그걸 뒤져가지고 초안을 바로 잡아줍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뭐였더라 막 이러면서 증발하고 남았을 만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거나 평소에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이어지는 인사이트들이 정말 괜찮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재료로 남아있는 겁니다. 직장인분들이라면 뭐 상사가 지나가면서 뭐 시키신 일, 아니면 뭐 출퇴근길에 떠올랐던 뭐 개선 아이디어, 이런 게 싹 다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중얼중얼 흘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기억력에 쓰던 에너지가 확 줄어듭니다. 저는 사실 혼자서 막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던가 아니면 누굴 만나더라도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증발하는 게 좀 너무 아까웠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산으로 남는다는 거, 그게 이 물건의 본질에 제일 가까운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회의를 하는 모든 분들이 가장 와닿을 거예요. 이렇게 쌓인 결과물들을 기반으로 실제 결과물까지 만들어야겠죠. 예시로 만약에 아까 전에 그 폴드 A 충전 테스트 과정, 그게 회의였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그걸 기반으로 이걸 유튜브에 업로드할 영상 기획안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말 한마디만 적으면은 그냥 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 제가 아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보면은 AI를 적용하지 않는 분들이 없거든요. 최소한 아이디에이션이라도 하던가 기획안에 좀 도움을 받는다던가.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그냥 인터넷에 있는 정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세컨드 브레인, 그러니까 나에 대한 기억이 전부 다 녹아있다면 내가 직접 했던 내용들, 아니면 미팅에서 직접 나눴던 대화들, 같이 일하는 팀원들끼리 뭐 업무 관련해서 나왔던 소통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가 원했던 의도 그대로 나올 수가 있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결과물까지도 바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쓸수록 더 나한테 핏한 결과물을 내준다는 거예요. AI 채팅을 사용하다 보면은 막 요즘에는 결과물이 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한테 특화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우리 회사에 특화되어 있다던가 이런 답변은 약간 좀 아쉽잖아요. 두루뭉술하거나 누가 물어봐도 비슷하게 답변해 줄 만한 것들, 이런 경우가 좀 많죠. 근데 기록이 쌓이면 쌓일수록 AI가 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첫날보다 한 달 뒤가 더 만족스러워질 겁니다. 솔직하게 좀 아쉬운 점도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무료의 범위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노트를 구매하게 되면은 구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매달 300부까지는 전사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5시간 정도의 분량인 거죠. 근데 그걸 넘기게 되면은 하루 무료 제공량으로 한 20분 정도 처리되는 수준이라서 회의가 많은 분들은 사실상 유료 구독까지는 가야 무제한으로 풀려요. 그런데 젠스파크를 구독하게 되면은 젠스파크 워크스페이스 6.0, 이것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피클리라고 하는 음성으로 텍스트를 작성해주는 프로그램, 이것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격 관련해가지고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이거는 좀 독특하게 애플 기기에서 구독을 하면 조금 더 저렴해요. 원래 안드로이드나 뭐 아니면 웹 홈페이지 이런 데서 결제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젠스파크는 애플 기기에서 구독하면은 33,000원이더라고요. 한 6,000원 정도 더 저렴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통화 녹음의 경우에는 이어폰을 꼈을 때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뭐 하드웨어상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이어폰에 있는 소리가 여기까지는 안 들어갈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좀 기능보다 좀 중요한 얘기인데, 회의 녹음 같은 경우에는 참석자들한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게 기본이에요. 이 제조사 공식 가이드도 녹음 전에 미리 알리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뭐 사내 보안 규정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회사 메일 같은 경우에
경우에도 뭐 연동이 정책상 안 되는 그런 곳들도 있으니까 개인 계정이라던가 아니면 개인 업무 이런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한테 필요하냐? 보통은 뭐 회의가 많은 분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게 가장 무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조심스럽게 성장을 추구하는 모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단순히 뭐 회의록을 정리를 잘 해줘서 그래서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단면만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나한테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인사이트를 정말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대화할 때 당시에는 엄청난 정보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내용이어도 이게 기록을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금방 증발돼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꾸준히 쌓으면서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로 만들어두는 거, 이런 자료들을 좀 쌓아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노트가 정가로 $199, 근데 지금은 할인해가지고 $179 요 정도인데,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25에서 26만 원 요 정도인 거죠. 초기 비용이 조금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에 조금 더 투자를 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 이런 걸 추구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젠스파크가 지난달에 한국 공식 진출을 선언을 하면서 3년간 $1억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서비스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타이밍이다, 이런 뜻인 거죠. 사실 이걸 1년만 잘 써도 한 달에 2만 원 정도 꼴인데다가 매달 300분 무료가 포함이니까 약간 녹음 전사 서비스 이런 걸 하나 구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괜찮은 가치 투자인 것 같아요. 근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드웨어부터 바로 사지 마시고 소프트웨어를 먼저 써보세요. 앱이랑 웹에서는 60분까지는 무료 체험이 되니까 이런 장치가 나한테 좀 잘 맞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보안이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녹음이 암호화돼서 국제보안 인증을 받은 그런 체계로 관리가 되고, 동기화가 끝나면 기기에서 파일이 바로 지워지기 때문에 기기를 잃어버려도 남이 열어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내가 직접 확인을 하고 지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제 AI 경쟁이라는 거는 누가 더 똑똑한가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더 잘 아느냐, 이런 싸움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세컨드 브레인은 그 방향을 지금 제일 잘 보여주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거는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 회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 자체는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제가 링크 남겨둘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눌러보세요.